네, 현대인들은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다. 그 단백질 대사 과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네,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식품의 종류를 변경하시는 게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은 그 단백질을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우리가 보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그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단백질이 우리 체내에서 정말 잘 이용되고 필요한 성분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이전 수십 년간 많이 바뀌었죠. 단적인 예로 이제 1980년대에 연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약 10kg 정도였는데 2019년에 자료를 보니까 50kg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 40년 만에 육류 섭취량이 5배나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백질은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건강 영양 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단백질, 육류를 섭취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단백질은 왜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은 어떤 성분입니까? 네, 지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단백질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다 저장이 되죠. 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되죠. 근데 단백질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은 지방과 달리 우리 몸에 저절로 저장되는 그런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몸의 단백질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단백질의 이 대사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몸의 단백질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분해하게 되고 근육을 분해해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어떤 과정에 사용을 하겠죠. 어떤 과정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왜 그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다 사라지고 우리 몸에 근육이 분해되고 있을까?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 아미노산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우리 간에서 아미노산 풀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미노산 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아미노산 풀, 우리가 섭취한 그런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질소 함유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성 과정에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우리가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내에서 우리 체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아미노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의 그런 단백질 대사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섭취한 단백질이 이용되지 않고 이 체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근육을 분해해서 단백질 원으로 아미노산 급원으로 아미노산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렇게 빨간색 네모 안에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정이 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아미노산 풀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과정은 뭐냐면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저장하는 이러한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단백질 대사, 이 대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단백질을 저장하는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단백질을 저장하는 기능, 단백질은 저절로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백질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인위적으로 이 섭취한 단백질,
아미노산이 우리 체내에 단백질로 합성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단백질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아미노산이 우리 체내에 저장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꼭 해야만 이런 단백질이 우리 체내에서 합성되는 과정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아미노산이 우리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근육이 골격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장 기관을 움직이는 그러한 근육이 평활근이고, 또 심장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근육으로 분류를 해서 심근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근육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운동에는 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뭐 스트레칭 등이 있겠는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신체 기관을 활성화시킨다. 즉 이제 평활근이나 심근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은 골격근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육류 섭취량이 5배나 증가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간과 신장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단백질로 인해서 간과 신장의 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과잉 섭취 때문에 육류의 과잉 섭취가 지방의 과잉 섭취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지방의 과잉 섭취 때문에 간이나 신장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단백질이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간, 신장에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들 때문에 간과 신장에 질병이 생기는데, 이렇게 질병이 생기게 되면 단백질 대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 정상인 대비 한 7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70을 무엇으로 보충을 해야 되느냐? 육류로 보충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른 그런 단백질에 좋은 근원이 되는 뭐 콩이라든가 두부, 계란, 뭐 생선이라든가 뭐 우유라든가 이런 다른 단백질의 근원이 되는 식품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대인들에게 단백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느냐?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그런 육류나 동물성 식품,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량을 줄여야 되고, 그 줄어든 단백질의 섭취를 다른 식품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콩가루, 두부, 계란, 뭐 우유와 같은 식품들로 대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백질의 그런 대사 과정이 정상화되면 우리 단백질은 오히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시중에 단백질의 보충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리 대두단백이 있고, 또 이제 분리 유청단백이 있는데, 분리 대두단백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성 단백질이죠. 주로 이제 대두를 활용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나 또 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제 성장이나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라든가 이 단백질의 보충을 통해서 우리 전반적인 그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리 대두단백이 좋겠고요. 분리 유청단백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합성하는데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분리 유청단백을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분리 대두단백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세포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유청단백 같은 경우에는 근육 세포를 크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현대인들은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섭취한 단백질이 우리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고 있지 않다. 그 단백질 대사 과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단백질이 우리 체내에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식품의 종류를 변경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